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 방송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 주제 넘어가기 전에 가벼운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스웨덴 아시죠? 스웨덴이라는 그 북유럽 선진 국가가 있는데 이 스웨덴 젊은이들이 요즘에 취업 트렌드가 그 옆나라 노르웨이 가서 취업하는 게 이 스웨덴 젊은이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현재 GDP 1인당 GDP 5만 불대이고 노르웨이는 거의 10만 불대거든요. 전 세계에서 개인당 GDP가 제일 높은 1, 2, 3등 안에 꼭 들어가는 노르웨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웨덴. 스웨덴의 로망이 노르웨이에서 취업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좌파나 이런 야당에서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될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스웨덴 젊은이는 자국보다는 옆 나라에서 외노자로 취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스웨덴처럼 따라가야 되느냐? 저번 주에 우리 신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스웨덴이 지금 외국인 때문에 골치가 상당히 아프죠. 강간율이 거의 막 1000배 이상 올라갔다고 하고, 그러니까 야밤에 문 열어놓고 자도 아무런 그 문제가 없었던 치안의 어떤 환상적인 치안 환경을 갖고 있었던 스웨덴이 이제는 이제 스웨덴 젊은 여학생이 금발 머리를 흑발로 바꾸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종적인 뭐 이런 타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금발 이쁜 백인이 그냥 뉴욕을 거느리는 것과 히잡을 쓰고 걸어 다니는 거랑 이게 다르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 북유럽의 그 로망을 접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실상은 다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 주 주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한중 FTA가 지금 그 타결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날 에이펙 정상회담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사이에 타결이 되었음을 정식 선포하였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바이오로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FTA 강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넓어졌고 그 영토가 세계 3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개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게요. 경제 영토라고 하면 경제 영토에서 우리의 점령을 당한 식민지가 중국이란 얘기인가요? 그건 좀 이상한데 어찌됐든 우리의 어떤 자신감을 어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중 FTA에 관해서 각종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데 너무나 유야무야하게 그냥 넘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가볍게 다뤄도 될 만한 주제인지 참 의심스러운데 이번 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일단 저희 패널들 저번 주와 같이 신 박사님 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딱 선생님. 우. 자, 이번 주는 딱 선생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누가요? 제가 오늘 그런 건 할 얘기가 아니고. 많으시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신 박사님께서 공격 선봉에 딱 나서면 저는 말씀드렸듯이 섀도우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서 그림자 역할하는 게 제 임무이기 언제나 때문에. 이제 골 찬스를 맡으시면 예, 아니 흘려주면은 골 넣고 예. 못 넣으면은 그냥 같이 백그라운드 해야 하는 거고 좀 그런 거지 뭐. 뭐 근데 우리 FTA라는 게 요번엔 저 2골 넣으세요. 노력은 네. 해볼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한중 FTA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FTA 많이 맺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국가와 많이 맺었는데 제일 큰 거는 한미 FTA였고 그 다음에 뭐 FTA 원래 효시가 됐던 게 칠레랑 했던 FTA 있었고 지금 이제 뭐 인도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랑 FTA를 맺지 않은 주변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 빼놓고는 거의 한 것 같거든요. 예. 그 FTA라는 게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그 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관세를 없애거나 아주 저렴하게 낮춰가지고 교역의 이익을 극대화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이네요. 아주.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내수 시장이 5천만이 작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 뭐 중국 13억 뭐 13억 이상이죠. 14억 이상까지 간다고 하는데 일본 뭐 1억 한 3천만 명, 러시아 뭐 1억 5천만 명, 미국 뭐 한 3억 5천만 명. 이렇게 인구도 많고 엄청난 내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내수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FTA를 많이 체결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 규모의 경제랑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이렇게 넓히는데 좋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FTA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단점에 조금 더 치중해서 이 단점 중에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지에 관해선 책임 있는 메이저 언론들이 거의 한마디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위주로 이번 방송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 신 박사님이 그 한국이랑 중국이랑 맺은 한중 FTA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한중 FTA는 지금 금융, 네, 통신, 네, 그다음에 자연인의 이동. 네,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말이 좀 새로운데 자연인의 이동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사람의 이동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노동력, 아, 노동력의 이동. 우리 주제네요, 그거 네. 확실하게. 그래서 금융통신, 자연인의 이동. 네, 요 3개 분야를 독립 챕터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 예? 네. 이거 이제 그 서비스업에서 네. 이게 이제 그 핵심인데, 네, 그다음에 농산물 분야, 네, 그다음에 다른 이제 제조업 분야. 네, 제조업은 이제 그 자동차, 그다음에 부품, 네, 뭐 이런 분야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 언제입니까? 그 에이펙 예, 에이펙 회의에서 정상회담에서 11월 예, 시진핑 중국 주석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고 이제 그 타결이 됐다고 이제 그 보도가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합의가 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완전하게 이 끝난 게 모든 아니니까. 분야가 이제 그 완전 합의에서 타결을 보려면은 네, 내년 2월을 아직 기다려야 시간이 됩니다. 좀 있다. 예. 내년 2월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개월 뒤에. 예. 2개월 뒤에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한가요? 지금 뭐 너무 어려운 얘기 할 건 아니고 우리 그 부동산 임대 계약할 때 먼저 계약금 주잖아요. 가계약인가? 그렇죠. 그거 해놓고 나중에 이런저런 세부적인 거 완벽하게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 치르는 이 일정이 우리는 2월이고 지금 요 정도는 그러니까 모든 구체안이 다 나올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협정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협상 전략상 이걸 다 노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정보를 설령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부 쪽 협상의 멤버들이 흘려준 이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 우리가 특별하게 이득을 얻거나 우리가 특별하게 손해를 보는 부분도 사실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여기서 이제 그 뭐 이익과 손해를 갖다가 지금 네.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식으로 네. 모든 분야에서 지금 그 구체적인 그 타결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라고 지금 그 단정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네.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걸 보면 네. 한중 FTA 그 쟁점이 뭐냐면 지금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특히 이제 그 서비스 분야죠 이게. 예. 서비스 분야인데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이 세 개 분야를 독립 챕터로 설치하기로 했다. 네.
예, 독립 챕터로 설치한다는 건 이 분야를 갖다가 그 동안에는 뭐 이게 저 양어 수준인데 이게 이제 양어 네. 수준이라고 이제 저 두 나라가 네. 이제 서로 무엇을 갖다 주고받을 것인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예, 정하는 예. 건데 예. 그 이제 기본형이 있고 네. 기본형 플러스 추가형이 있고 네. 그다음에 확대형이 있어요. 예. 이 확대형이 이제 그 독립 챕터. 음. 그러니까 이 저 그 뭐 노동력이면 노동력을 따로 이제 그 분리를 해가지고 예. 다른 거하고 이제 섞어서 이제 그 협상하는 게 아니라 예. 따로 독립으로 네. 하나의 그 장을 갖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예. 통신은 통신대로, 금융은 금융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금융통신, 네. 그다음에 노동력 네. 요 분야를 갖다 세 개를 갖다 지금 독립적인 분야로 따로 띄어서 지금 협상을 그러니까 하기로. 결국은 양측 간에 이 독립 챕터로 만들 정도로 네. 이게 우리 관심사 사실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주제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는 네. 이제 노동력의 이동, 자연인의 이동이라고 여기져 있는데 예, 예. 이 노동력의 이동 이 부분이 좀 우리한테는 좀 상당히 그 관심을 끄는 부분이죠. 예. 이따가 이제 세부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딱 선생님이 이 한중 FTA랑 이제 좀 비교할 만한 덩어리가 큰 FTA가 한미 FTA가 있잖아요. 한미 FTA는 막 진짜 모든 언론이 막 진짜 위험하다고 막 되게 그렇게 경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중 FTA는 유달리 별 얘기가 없고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불리한 사람이 보다 크게 이렇게 위기감을 퍼뜨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중 FTA에서 거의 뭐 언론이 조용하고 잠잠한 거 보면 이게 뭐 우리나라한테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보통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요즘에 뭐 개인적으로 이 통일 문제 개인적으로 좀 꼽혀가지고 예, 예. 좀 그쪽으로 관심사가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좀 그러기는 한데 네. 사실 FTA라는 게 보면은 순수하게 경제 문제만 다루는 거냐. 네. 근데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정치, 네. 그다음에 국제 정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말로 해결이 안 될 때 전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FTA가 체결됐다라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국제 정세, 네. 정치 지형이 어떤 모종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거의 직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도 있었죠. 네. 뭐 ISD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소고기 문제가 네. 그 서민들의 어떤 정서를 많이 공격을 했고, 네. 근데 중국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점차 앞으로는 좀 위협적인 나라가 되긴 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조금 아래로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네. 우리 봉이야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질만 하다라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참 이게 5년 뉘앙스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5년 10년 후를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나라에? 뭐 지금 당장은 돈줄이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스통 할아버지들도 오선 홍기 앞에서 절을 하시겠어요. 아이고. 그 빨갱인데.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그게 지금 당장 우리 그 가스통 할아버지들도 뭐 봉투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시잖아요. 예. 그 심정이 오성 홍기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중국이 봉투가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와 힘. 그런가요? 근데 중국은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유럽 같이 다 비슷비슷한 인구 규모랑 뭐 인구 밀도나 다 비슷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동질적인 나라들끼리의 FTA는 전문화의 장점이 있어요. FTA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랑 붙어있는 벨기에, 그리고 그 밑에 프랑스, 그 옆에 뭐 독일 이렇게 해서 국민 소득이 다 높고 한데 산업이 특색들이 각 나라들끼리 이제 있잖아요. 근데 비교 우위가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저 예. 산업별로 그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들끼리는 그게 FTA가 그렇죠. 상당히 그 효과가 있죠. 효과가 좋죠. 근데 네. 우리나라랑 중국은 이게 좀 성격이 다른 게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비교 아직까지는 열위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강하고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어떤 실증적인 모델이라고 할 만한 FTA 모델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중 FTA를 참고할 만한 모델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고를 굳이 하자면 한미 FTA인데 한미 FTA는 완전 입장이 다른 거죠. 내수 시장과 인구 규모, 기술 수준 모든 게 다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이랑 그보다 훨씬 처지는 멕시코랑 이렇게 맺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미국이랑 그 멕시코랑의 그 나프타 있잖아요. 나프타랑 캐나다까지. 캐나다까지 해서 3개국 했는데 서로 다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기반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조업이 초토화돼 버렸죠. 그냥 생산기지, 하청 공장 수준에 이거 남고 농업은 완전 전멸하다 싶어서 그랬죠. 그 멕시코에서 옥수수 농사 지어갖고 먹고 살던 농민들이 미국산 그 옥수수가 무관세를 내려다 보니까 다 완전히 실업자가 돼가지고 전부 다 그 멕시코 국경 안에 있는 그 미국인 그 완전 저임금 착취하는 이 공장으로 그래서 뭐 앵벌이와 비슷한 식으로 그래서 그때 그 농민봉기가 한번 그렇죠. 일어났죠. 이게 그 이름이 뭐였죠? 그 농민봉기 그 치아파스 지도자가 쪽. 치아파스 네, 쪽에 왜냐면 누구죠? 누군가. 이게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결국은 농업으로 먹고 살던 지방 산업이 다 붕괴가 돼버렸죠. 급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대체할 만한 다른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마약갱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해지고 돈벌이가 없어지고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없어지면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 팔고 뭐 총질하고 이런 갱 산업들이 그냥 급소가 커져가지고 지금 통제 불능까지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멕시코가. 그리고 그렇죠. 미국은 그렇다고 이게 뭐가 오히려 그렇게 해서 뭐 불법 치료제만 더 그렇죠. 늘어나는. 멕시코가 그렇게 초토화돼 버리니 잉여 인력들이 전부 다 미국 가갖고 불법 체류해갖고 지금 오바마가 지금 불법 체류자 이게 뭐 쫓아내느니 마느니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인구 구성 자체도 50년 지나면 미국도 많이 바뀐다고 해요. 이게 미국이 그런 식의 FTA를 맺었다고 이득을 확실하게 얻었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랑 멕시코랑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하게 모든 시장을 다 개방해서 다 섞어버리는 이런 조약을 맺어버리고 양국이 지금 어떻게 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한중 FTA는 성격이 이거는 어디 비교할 만한 레퍼런스 자체가 아예 없는 모델이라서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낮죠. FTA라고 하는데 한미 FTA랑 개방 폭이나 이런 수준이 그렇죠. 관세 철폐율이 네. 지금 한미 FTA 같은 경우는 96%인가 그래요. 예. EU하고 거의 다 열어놨다 이거죠. 한EU, 네. 한미 FTA 지금 관세 철폐율이 96%고 네. 지금 한중 FTA 같은 경우는 관세 철폐율 지금 예상이 지금 92%. 예. 조금 낮습니다. 예. 이러면 그래서 일단은 한중 FTA는 중국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국이랑 하기도 힘들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양측의 자신 부분을 강하게 또 주장 안 해서 농산물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계 개방이 되면 거의 미국, 멕시코 농민들 박살나듯이 우리나라도 거의 초토화되는 게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지켰다라고 말하자면 허세 비슷한 자뻑을 하고 있고. 아니 그건 몰라요 지금.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네. 산업자원 산자부에서 네. 뭐 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뭐 쌀 특히 네. 이제 쌀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저 전혀 거기서는 지금 개방을 한다는 그 언급이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보도는 네. 언론 보도는 지금 그 농산물 분야까지 지금 다 저 그 개방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해명 자료를 지금 냈어요. 산자부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지금 산자부에서는 해명 자료를 냈는데 나중에 이제 2월달에 이제 까보면 이제 뭐가 나올지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상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건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한중 FTA에서 얻을 만한 품목이라는 게 사실은 그 대기업들 품목 아니에요. 그렇죠. 석유화학이나 뭐 아니 자동차나 중요한 거는 저 네.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융 분야, 금융 분야. 그다음에 통신, 네, 그러니까 핸드폰, 휴대폰 네, 이쪽이 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지금 저 그 독립 챕터로만 저 그 따로 설치를 했다는 거. 네.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얻을 금융하고 분야이다. 얻을 분야라고 우리가 저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네. 대해서는
중국도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오케이 하고 쉽게 이건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독립 챕터로 들어갔던 그 자연인의 이동이 들어간 서비스 분야는 그거는 이제 반대급부로 그렇죠. 이거죠?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인의 이동 이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잉여 인력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대표적인 인력 송출 국가인데 네. 그런 인력 송출이라는 거는 결국은 받아줄 외국이 있어야지만 전제가 되는 거고 한중 FTA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공업 선진국이랑 맺은 첫 번째 FTA인데 만약에 한국이 받아주고 그 중국의 잉여 어떤 그 인력들을 수입을 해가는 조건이라면 한국에 받았을 공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들 뭐 아직까지 중국은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제조업 분야로 보면은 예.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업 네. 지금 2차, 3차 분야는 지금 뭐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개발도상국들하고 FTA를 할 때 그 네. 상대방 네.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는 게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연인의 이동이에요. 이거는 베트남도 그렇고 그렇죠. 인도네시아 뭐 이런 곳에도 예.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의 그 송출 이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게 공통적이에요. 그렇죠. 뭐 생산된 제품을 무관세로 자유롭게 이동하자가 FTA의 논리인데 사실은 그에 준하게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도 사실 이렇게 허락이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이 거의 풀렸잖아요. 뭐 독일로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가 그거는 되고. 뭐 유럽 연합 예. 유럽 연합에 의해서. 유럽 연합도 FTA보다 어떻게 보면 상위 버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TA보다 그 FTA 그 다음 단계가 유럽 연합이니까 그러니까 국가 연합. 그렇죠. 그거는 뭐 정치 분야를 빼놓고는 뭐 모두 다 그렇죠. 그 개방 상태니까. 유럽 연합 그 이후의 단계가 뭐 미합중국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정치까지 통합을 하면 미국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합이 그래서 유럽 연합이에요. 연방이 아니라. 예. 이제 연방으로 가면 이제 미 합중국, 미 연합 연방. 예. 그러면 결국은 하는 겁니다. 가장 개방폭이 높은 FTA 형태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EU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EU에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그 우위랑 열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도 있잖아요. 뭐 최근에 발생했던 뭐 어떤 그리스 거의 뭐 재정 파산 문제, 그렇지. 이런 문제 같은 게 한중 사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무역 문제로 발생한 뭐 자연인의 이동 같은 어떤 그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 그 노동자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개도국이 선진국의 FTA를 맺을 때 제일 우선 선결 과제로 요구하는 게 대부분 그런 자연인의 이동, 그러니까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거를 요구를 하는데 지금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거의 내부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자연인의 이동 그러니까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줄 것 같아요. 보니까 요걸 갖다 지금 금융, 통신, 자연인 요 세 분야를 갖다 이동 독립 챕터로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금융통신 요 분야는 이제 우리 대기업이 이제 조금 이득을 본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반대급부로 요 노동력의 이동 요 분야는 우리가 좀 내주겠다는 그런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 정부에서도. 중국이 FTA를 맺은 나라들이 몇 개국 있는데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나라 중에 중국과 뉴질랜드가 맺은 FTA 안에 이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챕터가 굉장히 개방폭이 높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독립 챕터로 돼 있었어요. 예. 독립 챕터로 돼 있어 가지고 노동력의 이동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그 뉴질랜드가 뭐 지금 상당히 그 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의학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의학. 한의학 뭐 종사자들 그 보조사들을 포함해서 뭐 중식 요리사, 뭐 중국어 교습, 중국 무술자, 중국어 뭐 여행 가이드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중국인 노동자들, 값싼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 갖다 이제 입국을 갖다 허용하게 함으로써 이제 뉴질랜드의 실업률이 이제 그 폭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보면은
아 이거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감기 때문에 네. 맛있겠네. 예, 그 전에 그 농산물 개방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한미 FTA라든지 이런 예. 부분 때문에 야 앞으로 이게 한국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비는 못할 것이고 예를 네. 들어서 한중 FTA 문제 때문에 노동력의 이동도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이제 법으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방이 될지 모르지만은 나라가 나서서 비관세 장벽 내지는 예. 어떤 비자라든지 이런 그 법적인 장벽 가지고 그걸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좀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때 그 농업 문제 관련해서 연구소 그 다음에 공직에 오래 계시다 은퇴하셨던 분이 그때 그 동영상 강의를 한 거 이제 그 세미나를 한 걸 쭉 들어봤었는데 한 2시간 분량이었는데 그 민간 차원에서 법망을 피해간 장벽을 만드는 거를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공직에 계셨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했을 거야. 근데 이제 공직을 벗고 나니까 농민 단체들에게 그런 강연을 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도 이 전문 직종도 보면은 이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뭐 의사 협회라든지 뭐 한의사 협회, 네. 뭐 간호사 협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그들이 한국 내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영역을 고집하기 위한 이익 단체로서 그동안 성장해 왔다라면은 네. 이제는 국익을 위한 단체로서 네. 좀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활동해야 할 때가 온 거다. 네. 결국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때가 온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전라도 쪽에 호남 쪽에 그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제가 그때 그 언론을 통해서 보기로는 뭐 협동조합 같은 어떤 단체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외노자들이 발을 못 붙인다. 그래서 그쪽 시장만큼은 현지인들이 진짜 장악하고 말이지 이건 진짜 자랑이다. 이거는 막 그런 내용들도 제가 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노동자들도 이제 뭉쳐야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든 건설 근로자들이든 이제는 진짜 뭉치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확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예 이제는 우리 시샘말로 본진 다 털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내적으로 노동자들 간에 어떤 사업자들 간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그래 항상 그래. 일본이 아주 그 가전의 보도처럼 써먹던 거거든요. 소고기 개방했을 때 네. 가전의 보도가 아니라 전가의 보도. 전가의 보도. 저도 저 무슨 말인가 나는 전가의 보도. 나는 갑자기 가전 제품을 맞아. 얘기하면서 가전 제품 얘기하는데 아니 이러시면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예, 전가의 보도. 전가의 보도. 이게 예, 참, 예.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뜻이 완전 달라지네. 그러고 보니. 개그 코드인 줄 예. 알았어요. 예, 아주 웃기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기분 예.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예. 하여간에 일본 애들이 가전의 보도로 이렇게 써먹는. 예. 아니 쇠고기 시장 개방했는데 이제 미국 애들은 그 일본의 소고기가 얼마나 비싸. 이 질 네. 좋고 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왔으니 이제 매출이 팍팍 늘겠지. 근데 안 늘어 이게. 예. 야, 니들이 혹시 나라에서 무슨 일본 정부에 수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일본 정부 아니 우리는 먹어라 해도 국민들이 안 먹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게 실제였잖아요. 예,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요. 그렇다 쫓아다니면서 1억 2천만 열도인들 입을 강제로 벌려고 쇠고기를 미국산에 집어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퇴직 공무원이 네. 독일에서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으신 분인데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예. 연대하고 나서고 민간 단체들을 활성화할 시점이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예. 그리고 또 각종 다양한 연대 단체들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어떤 정책 지원을 스스로 하면서 정부 빼고 네. 물론 정부에서는 암암리에 이제 후원을 해주겠지. 이제 뒤에 이제 그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혼수 두겠지. 네. 뭐 청사로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민중들이 나서야 한다.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이런저런 미국의 개방 압력에 굴복을 정부가 해서 정부는 했지. 그러니까 해서 열어놨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자국의 시장을 지켜내는 거는
일본인들의 공동체 의식인 거죠. 그렇죠. 예,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데 뭐 그거를 돌려서 얘기하면 민족성인 거일 수도 있고 예. 그런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죠. 솔직히 일본이 강하잖아요. 예. 군국주의라는 것도 사실 지네들끼리의 어떤 극단적인 배탄성이 민족성이 바탕이 된 이런 성향인 거고 그런 성향이 중국도 일본 못지않게 강하지 않나요? 어떤 성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타적인 성향이? 그렇죠. 중화주의라는 게 결국은 일종의 쇼비니즘인데 일본이든 중국이든 자국의 이익에 어떤 굉장히 그렇게 로열티가 높고 이런 상황 그 얘기 잘했어요. 예. 사회적. 그런 면에서 네. 이 아시아 국가들이 말이죠. 과거 이제 19세기에 예. 19세기에 그 제국주의 시대 아니에요? 예. 저 서구 열강들이 이제 몰려오는 제국주의 시대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으로, 네. 그다음에 중국은 네. 방어형으로 예. 둘 다 이제 그런 쇼비니즘을 갖다가 겪었단 말이에요. 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자기네들이 이제 군국주의를 갖다가 뭐 지향을 하면서 네. 군국주의를 지향을 하면서 그 서구 열강들하고 이제 그 쟁패를 벌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뭔가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지켜야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뭐 국가주의 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 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네. 외세를 예. 통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나라를 네. 갖다가 강하게 네. 굳건하게 방어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국가주의 의식이 또 들어간 거란 말이죠.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그런 국가주의 의식이 들어가 예. 있는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걔네들이 경제 이런 그 FTA라든가 이런 경제 분야에서도 네. 자기네들 국가주의적인 그런 강한 의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네. 조약을 갖다 체결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지금 스탠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좀 의문이에요. 근데 네. 요 FTA, 한중 FTA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지금 계략에 들어가 있느냐? 이건 지금 상당히 순수 경제적인 차원보다는 여기 이제 정치적인 이 계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은 뭔가 이제 그 통일을 갖다가 이제 그 염두에 두고 네. 북한과의 통일을 자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흡수 통일을 갖다 염두에 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있으면 상당히 강해요.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그 북한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아마 여기 FTA에 좀 중국과의 FTA에 상당히 좀 많이 몰입을 하는 것 같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노동력 시장을 갖다가 이제 요구를 하면서 여기 한국에다가 노동 시장 개방을 갖다 요구를 하면서 아마 여기를 갖다 이제 자기네들 장차 네. 미국의 영향권에서 떼서 네. 중국의 영향권으로 집어넣기 위한 그런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 예. 그다음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뭐 금융하고 통신 분야 뭐 열어준다고 해서 독립차트로 지금 만들었어요. 금융통신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걔네들이 양보를 했는데 중국이 양보를 했는데 그 양보한 숨은 의도는 네. 뭐까지 들어와라. 들어오면 니네들이 뭐 얼마나 하겠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의 제조업 수준이라는 게 예. 금융 분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도 그렇고 기껏해야 뭐 그 원천 기술도 없는 우리가 다 베낄 수 있는 한 5, 6년이면 다 베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니네들이 들어와 봤자 뭐 나중에 다 매몰돼 가지고 결국 망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동화가 돼 버리든지 흡수가 돼 버리 중국에 흡수가 돼 버리든지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계산을 한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둘이 서로 중국과 한국이 배가 맞아 가지고 지금 한미 FTA 한중 FTA를 갖다 체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결국엔 이거네요. 한국이 원한 거는 그 중국의 물건을 많이 잘 팔아먹고 중국에서 시장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들의 단기 이익을 목표로 FTA를 한 결국 거고 단기 이익이에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뭐 이런저런 미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포석 전략에서의 장기 이익을 노리는 그러니까 장기 이익과 단기 이익의 거래다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 정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또 거들자면은 사실 제가 봐도 한중 FTA는 뭐 양쪽 뭐 단기 이익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업들도 뭐 도움이 되지 당연히 그런데
그거보다는 국제 정세의 어떤 필요성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특히 이번에 한중 FTA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보다. 근데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보자면 그 교역 조건이 비교 열위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FTA를 안 하려 그래요. 그 우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려 그러지. 그렇죠. 한국하고 미국이라면은 미국이 하려고 더 난리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한국이라면 사실 일본 쪽에서 더 하려고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 한국하고 중국은 한국 쪽에서 더 하려고 해야 하는데 이번 어떻게 된 게 중국 쪽에서 더 열성이었어. 근데 지금 12월 말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이 FTA 타결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세 개 나라 외교 통상 쪽 실무자들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아주 그 긴박한 회의를 한 걸로 아는데 한중일 FTA를 갖다 지금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금시초문인데 그건? 한중일이 사실 기사 우리나라가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TPP에 그냥 편입되겠다는 얘기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TPP는 TPP는 중국은 빠져요. 중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중국은 미국에서 지금 그 중국을 갖다 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FTA는 사실상 한국의 TPP 합류잖아요, 그냥. 그렇죠.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야 너희들 같이 들어와라 이거죠. 근데 지금 일본이 그 TPP를 하게 될지 어떨지는 또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지금 3개국 외교 통상 관계자들 협상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연말 안에 무조건 결과를 내라라는 위에서의 지령이 떨어진 가운데 지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내년 6월인가 그 한중일 이제 FTA 정상 간의 어떤 뭐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 연말까지 시한을 딱 박아놓고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어떤 뭐 기업들이라든지 경제 주체들이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FTA가 아니고 어떤 모종의 목적에 의해서 날 박아놓고 지금 한중일 FTA도 그렇고 한중일 FTA도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보면은. 근데 한중일은 FTA 차원은 아닌 것 같고 한중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한중일 회담을 정상회담을 제안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중국에선 콧방귀 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지금 유야무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3개국 외교 통상 실무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또 숙제를 주니까 근데 그 안에 무슨 또 뭐 제스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치 문제까지 하는 거는 이제 오늘 주제에서 좀 너무 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그 다뤄야 될 게 과연 우리나라 서민 그 중에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얻고 있는 계층이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정규직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 근로자란 말이죠. 한중 FTA에서 제일 타격이 큰 업종이 저는 중소제조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입지를 가지고 고비용에서 생산해야 될 어떤 특별한 장점이 조만간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전 어떤 산업적인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대기업들은 뭐 글로벌 아웃소싱이라는 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익 체인이 있기 때문에 뭐 FTA에서 크게 영향 안 받고 오히려 기회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만한 장점을 발휘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기업만 지금 사실 그 뭐 좀 조금 이익을 보는 나는 이런 구조라고 봐요. 지금 한중 FTA 결과가 나중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그나마 비정규직이라도 일거리를 갖고 있는 이제 비정규직 한국인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아까 이제 독립 챕터에서 자연인이 이동할 수 있는 양호안이 만약에 그대로 다 타결이 되면 지금 뉴질랜드가 중국인 그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어떤 문제, 사회 문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더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는 한족과 조선족 합쳐서 거의 100만 명 가량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준이 아주 더 커질 공산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용직뿐만 아니라 이 전문직에도 이제 그 인력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중국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긴 지금 보면 말이죠. 문화일보 2014년도 11월 14일자로 중국에서 말이죠. 이번에 FTA 협상에
중의사와 그러니까 그쪽 한의사죠. 우리나라는 한의사 네, 한의사죠. 예. 한의사 간호사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중국이 어느 선까지 전문직 시장 개방을 요구했는지 우리는 어느 선까지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네.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의혹을 사는 게 만약에 우리가 거의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를 거의 무제한으로 수입하는 걸 다 허락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그 제주도에서 투자이민 받아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받아가지고 제주도민의 고용이 창출된 게 아니고 그렇지. 중국인 무슨 그런 애들 그 노동자들을 수입을 해서 말하자면 돈 버는 생산 기지 역할만 제공해 주는 꼴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쉽게 말해서 뭐 거기 뭐 호텔을 갖다가 저 중국인들이 호텔 사업에 투자를 했다. 예. 근데 거기 호텔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거기 호텔리어를 갖다가 예. 뭐 한국인들을 갖다 고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전부 중국에서 전부 데려와가지고 심지어 뭐 벨보이니 뭐 앞에서 예. 자동차 인도하는 뭐 뽀이들까지 전부 예. 중국인들을 갖다 고용하는 예. 뭐 이런 사태가 지금 결국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민하고 우려를 나타내는 게 결국 이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다 중국인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 부동산 투자해갖고 매입한 그 호텔에 주된 고객 다 중국인들이 가고 그 사람들의 서비스 담당하는 사람들 다 중국인이 맞고 그냥 그 옆에 제주도민은 그냥 아무런 그냥 소와 닭의 관계라고 할까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구매력 상승이나 지역 경제 발전이랑 아무 관련이 없고 과실 송금은 당연히 중국으로 가는 상황이겠죠. 그거와 비슷한 일이 예. 이제 한중 FTA 이 자연인의 이동 네. 이것이 만약에 어느 수준으로 지금 타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보다 더 지금 제주도보다 더 심한 훨씬 그런 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2014년도 11월 24일자에 지금 나온 기사인데 예. 국내 중국 동포 58만여 명이 네. 한중 FTA 타결 소식에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아.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 영등포 지역 경찰 관계자들은 네. 중국에서 대학 교육까지 받고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식당이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예. 만약에 FTA가 타결되면 좀 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공을 네. 살려서 만약에 거기서 중국에서 네. 뭐 의사 직업이었다 네.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호텔 예. 지배인이었다 예.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다음에 그 전문직 기술자였다 거기서 예. 중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대로 자기의 그 전문 예. 직종을 가지고 여기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문 직종 여기 한국의 전문 직종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들은 더 싼 값을 갖다 예. 급료를 갖다 더 싼 값을 부를 거기 때문에 임금 경쟁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한국 전문직들이 서서히 도태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중국 동포들이 활약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라는 게 FTA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각 해당 국가 경제 주체들의 어떤 정체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참 힘든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하고 한국 간의 어떤 그 기술계 자격증 네. 이것도 우리 한국의 자격 시스템이 지금 변화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기술계 계통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냐면 이제 지금은 기사, 뭐 기능사 이런 자격이 있잖아요. 예.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야. 미국에는 이런 자격증 제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 쪽에 있는 기술자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려면은 자격증 내놔. 왜? 우린 자격증 걸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그 해당 분야 기사, 기술사, 능력이 출중이면 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한미 FTA에 의해서 서비스업 간의 이제 그 인력 교류를 위해 가지고 한국의 그런 자격증 제도가 점차 없어질 거다라고 하면 현장에서의 경험, 경력이라든지 어떤 그 교육기관 수료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돼 나가겠죠. 예. 이게 사실 이제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쪽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 걸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하고 한국도 앞으로 한중일 FTA가 되고 그런다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 다 노출이 되게 되는 셈인데 라고 하면은
각 해당 국가 어떤 그 경제 주체들의 동업자 정신이랄까? 아주 내적인 어떤 정체성이 아니면은 예. 이거 참 뭐 비용만 따지고 그러면은 네. 그 참 선택이 너무 간단해지잖아 이게 아니, 어려운 근데 부분이지. 그게 정체성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신 박사님이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조선족, 중국, 뭐 한족 포함해서 100만 명가량 있다 치고 이런 한중 FTA 때문에 수백만, 뭐 한 1000만 가까이 더 들어온다 칩시다. 그러면 한국인의 소비 수요 이런 건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결사적으로 뭉쳐가지고 내부 수요를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외국인 노동자들 대림동이나 뭐 예. 이런 데는 그러면 지금 뭐 중국어로 간판 써갖고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한마디도 안 쓰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도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는 이런 중국인 입장에서 유토피아가 되고 중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게 그냥 자기 어디 북경 옆에 있는 뭐 그냥 소도시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주는 꼴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자연인의 이동이나 서비스 이런 거를 너무 무제한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를 하면 우리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뭐 증대 이런 것도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중국인의 돈벌이하는 장소로만 이용될 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게 한국인의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가 아닐 공산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도 투자를 막 개방해서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헤지펀드나 해서 돈놀이 하려고 들어오는 그냥 한머니들이나 이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편한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투자가 얼마나 있었냐 이거죠.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을 무제한으로 확대를 해버리면 중국인들을 위한 투자만 이루어지고 한국인은 거기에 왕따 당할 공산이 높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무슨 이득 때문에 대기업에 뭐 핸드폰 팔아먹는 요거 이득 그 다음에 한류 이용해서 화장품 좀 더 팔아먹는 그 뚜렷한 이익 몇 개 빼놓고 뭐가 이득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산자부에서는 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인의 이동,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서 예. 특히 이제 전문직 이동 예. 있는데 중국 측에서 요구한 중의사와 간호사는 막았다. 전문직 중에서. 예. 중의사와 간호사. 그러니까 중의사, 간호사는 맞고 나머지는 지금 다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방식인데 그 두 개 맞고 다 풀어졌다는 그 네거티브 방식이잖아요. 네거티브 방식이죠. 그러니 진짜 얼빠진 얘기죠. 뭐뭐만 해주고 나머지는 막겠다가 아니고 뭐는 막았을 때 나머지 다 풀었다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한중 FTA가 또 특징이 하나가 이 네거티브 방식을 갖다가 지금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중국 FTA 최초랍니다. 이게 예. 중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을 때 지금 최초로 한국과 지금 최초로 지금 네거티브 방식을 갖다가 지금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포지티브 그러니까 방식은 이제 청자들한테 그 포지티브 방식이나 네거티브 좀 잠깐 설명해드리면요. 포지티브 방식은 특정한 개방 품목이나 요건을 열거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열거를 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고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거는 막아야 될 금지를 하거나 막아야 될 몇몇 품목만 정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품목은 다 개방하는 거죠. 다 개방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개방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네거티브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걸 지금 요번에 예. 한중 FTA에서 했다. 쓰고 있다 이 방식을. 그러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쟁 열의에 있는 모든 산업이나 뭐 임금 근로자 다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예. 이제 여기 이제 실업률도 이제 실업률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그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이 이제 그 경쟁력,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도산율이 상당히 높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실업률이 좀 올라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대기업은 이제 중국 가서 좀 뭐 상당한 이득을 좀 보겠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일반 서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건 뭐냐? 없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예, 이게 국가적으로 말이죠. FTA를 맺으면 이 국가 정부에서 항상 이게 뭐 국가의 GDP가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가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GDP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FTA를 하게 되면. 근데 그 FTA를 통해서 그 GDP의 몫이 어디에게 돌아갔냐? 어떤 부류에게, 어떤 계층에게 돌아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에 그 1994년도에 네. 체결이 됐던 92년도에 체결이 돼서 94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네. 일단 그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국가별 노동 소득 분배 비율을 보면은 예. 이 OECD 자료입니다. 예. 1993년도 그러니까 나프타 체결 네. 직전까지는 네. 미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70%, 캐나다가 68%, 네. 멕시코가 48% 이렇게 하다가 네. 2007년도에 와서 미국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65%, 떨어졌고, 예, 네. 캐나다가 60%, 완전 떨어졌죠. 예, 멕시코가 40%. 예. 다 떨어졌죠. 전부 떨어진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예. 얘기냐면 예. 일부 대기업들만 이익을 받지 예. 노동자들 일반 서민들은 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부 공이 다 다 거죠.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 보는 특정 일부 계층이 있지만 네. 그보다 훨씬 많은 손해 보는 계층이 같이 상존하는 거예요. 병존하는 거죠. 이 조약이.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 경쟁력이라는 게 범위의 경쟁 무슨 어쨌든 규모의 경쟁 이런 경쟁의 장점은 다 대기업 극소수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거고 그쪽에 열의의 노유에게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쪽에서 이렇게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보통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문제가 뭐냐면요. 중소기업이 그나마 비정규직이라도 한국인 서민층을 고용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비싸가지고 중국으로 다 공장을 뜯어서 가버리든가 아니면 그렇죠. 중국 그럴 거를 일이 그냥 그럴 일이 수입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나마 먹고 살았던 한국 서민은 다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 문제는 그간에 들어와있다 한국으로 들어와있던 불체자로 남았던 많은 불체자들이 지금 서유럽에서 발생하는 이런 거의 인종폭동에 준하는 사회 불안이 한중 FTA라는 거를 촉매해서 터질 공산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 확신은 못하겠지만 단정해서 말을 그렇죠.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구조조정이라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기정사실화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 예를 들어 쿠쿠 같은 경우 쿠쿠 밥솥만. 예를 들어서 쿠쿠 예.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집어들고 가잖아요. 예. 근데 옛날 관세 장벽 우리가 일본에서 코끼리 밥솥 예, 예, 그렇죠. 그건 똑같네. 근데 이 쿠쿠가 관세 때문에 이 현지 공장을 지었어야 했거든. 아. 근데 이제는 철수해버리면 되는 거지 막말로. 그냥 예. 한국에다 다 해버리면 돼.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러겠고 네. 여기와 하고 다 짊어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통관될 만큼만. 네. 그다음에 밥솥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품목이 되는지 전 정확히 이게 시장 가갖고 이게 이 쇼핑백들을 들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요즘에 중국도 이제 임금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예. 사회부장법이 강화되면서 이게 예. 재미없으니까 동남아로 이제 다시 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인건비 갖고 이제 이 벌어먹고 살던 회사들은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FTA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저 동남아시아로 가야 할 거예요. 근데 예. 요즘에도 보면은 그 호남 쪽에 이제 공단들이 계속 이제 좀 짓고 계속 이제 그 개발을 하는 이유가 이제 조만간 이제 중국에서 다 유턴들 할 거다라는 기대들을 지자체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아마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기업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네. 이 인력이 문제인 거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고용을 지키자가 우리의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예. 이 소득 격차, 예. 소득 격차 결국은 인력이 여기에 이 노동력들이 중국 노동력들이 여기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일자리를 갖다 뺏기는 거고 우리 한국민들 예. 일자리 뺏기는 거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그 수익을 갖다 창출할 거고 이렇게 해서 네. 결국 소득 격차를 갖다 이렇게 벌려 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이건 조금 아까 얘기한 나프타에서 네. 뭐라고 지금 이렇게 나프타에 관해서 이제 멕시코대 사회학 교수 프란시스코 사파타라는 그 교수가 그 비유를 해놨는데 네.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나프타에 의해서 맨앞 차량이 가속하는 대로 연결된 뒤 차량들도 따라갈 것으로 잘못 믿었다. 네. 그래서 나프타는 오히려 열차를 양분해서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네. 앞 차량들만 고속 질주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설국열차, 요새 예. 최근에 나온 설국열차하고 비슷한 예. 상황이에요. 예. 그 영화 설국열차하고. 그래서 이제 승자와 패자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패자는 그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국가에 속해 있는 어떤 현재 패자가 영원한 패자가 될 공산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네. 소위 그 국민소득, 예. GDP, 1인당 GDP 예. 뭐 2만 달러, 4만 달러 예.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예.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한 그 2만 달러, 4만 달러가 네.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한 그건 나하고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국가적으로는 그게 뭐 네.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 예? 마찬가지로 소득 격차도 이 FTA도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나중에 뭐 소득이 얼마 늘어날 거다, 저 국가의 GDP가 얼마 늘어날 거다. 네. 근데 결국은 나에게 그게 무슨 이득이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네. 나라는 건 서민들이에요. 일반 보통 예. 국민들 예. 골고루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네. 국가의 부가 얼마고 GDP가 얼마고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세계는 네. 의미가 없듯이, 예?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세계, 암만 세계가 뭐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거기서 빠져버리고 내가 거기서 죽으면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GDP를 갖다가 얘기하는 그 정부 차원에서 정부라든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GDP의 증가, 예. 그다음에 이 FTA로 인한 예. 어떤 그 이익 발생, 장밋빛 이익 발생 예.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 소득 격차가 결국은 가장 큰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일단 어떤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조약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좀 적어도 배려를 하는 이런저런 액션이라도 취해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한중 FTA는 장밋빛 환상만 난무하고 실제로 그거에서 피해를 받을 공산이 높은 우리 서민이나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관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뭐가 좋든 간에 우리의 고용이 유지가 되고 부가가치가 우리 국민들한테 좀 분배가 되는 형태의 조약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봤는데, 아직은 나왔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2월에 체결이 마무리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